오늘은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지구 상업지역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중심상업지구와 주거 항아리 상권의 특징을 이해하기 좋은 지역인데요. 오늘 내용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특징을 이해하시기 아주 좋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월세호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은 좋은 상가 고르는 법 시간인데요. 네네네. 어느 지역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좋은 상가 고르는 법 16편 수원 호매실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호매실 지역은 좀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여기를 갔던 이유는 주거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이 정확하게 분리가 돼 있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상업 업무지역까지 이제 세 군데의 상업시설로 나눠져 있는데 그 특징들을 비교해 보기가 되게 좋은 곳입니다. 특히 이제 호매실 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신분당선 연장선이 호매실역까지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고 이 예정된 호매실역이 물론 2029년에 완공이라는 점은 좀 단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교통호재도 있으면서 그리고 중심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먼저 보면은 제가 지도로 설명을 드리면 A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항아리 상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주변에 공원이 녹지가 둘러싸여 있으면서 딱 만 세대가 넘는 세대가 빠져나가지 않게 정확하게 항아리 상권으로 만들어져 있는 지역으로 학교와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상업적 괜찮게 구성된 곳이었고 B지역은 배후 세대는 크진 않지만 여기는 호매실역이 들어오면서 역 도시계획도 여기에 중심상업지역으로 위락시설이라든가 뭐 다양한 상업시설들 뭐 영화관이라든가 되게 잘 갖춰놨어요. 그리고 규모도 크게 갖춰놔서 여기는 단순히 호매실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의 구도심까지도 흡수할 수 있게 상업지역을 구성했다.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고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C지역이 있습니다. C지역 같은 경우는 중심상업 업무지역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약간 안타까운 점은 배후 세대가 크지 않은데 상업지역이 좀 크게 만들어져 있는 단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최근에 여기를 로데오 거리라 해가지고 좀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A구역과 B구역만 갔다 왔어요. C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상권이 시작되는 단계라 완전히 안 돼 있어서 비교 사례로는 A구역, B구역을 좀 비교하기 위해서 A구역, B구역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본 지역은 호매실 일지구 그리고 주거지역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칠보마을과 LG아파트 배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아파트 1663세대, 다세대 다가구 세대, 500세대가 만들어져 있는 곳인데요. 일단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는 이 지역별 특징 정도 설명을 드릴 거고 다음 시간 때는 이 호매실 지구의 현재 투자 가능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물건별 특징과 상업지역을 다시 물건하고 비교해 설명하겠지만 오늘은 지역 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매실 일지구 같은 경우는 호매실 지구가 들어서기 전에 이미 3000세대 정도의 LG 아파트 단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단지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호매실역 서이스타일스, YCT, 뭐 호매실 휴먼시아 해서 총 1663세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는데 여기는 지도에서 보더라도 딱 여기를 빠져나갈 수가 이 1663세대와 500세대는 이 지역의 이 상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주변이 다 원래 우리가 이제 도로를 기준으로 상권을 분리하거나 녹지를 기준으로 상권을 분리하는데 분당 가천로하고 이제 대규모 대형 도로, 고속도로까지 차단을 하고 있으면서 이 지역이 안정적으로 상권을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현장을 돌아봤을 때 여기는 정말 안정성은 크겠구나. 왜냐하면 일단은 가도 공실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입주도 완료된 지 꽤 시간이 지나면서 상권 안정화가 다 이루어졌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규모로 이제 병원과 학원가로 구성이 돼 있고 세대수 대비 제가 봤을 때 세대수 대비 면적을 기준으로 보면은 상권의 규모가 크지 않았다라는 장점이 있었고요. 현재 임대료를 보니까 딱 전형적인 항아리 상권의 임대료를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1층 상가 기준으로는 전용평당 15에서 20만 원 정도, 2층 상가는 전용평당 8에서 12만 원, 3층 이상 상가는 5에서 7만 원 정도의 위치에 따라 차이가 아주 크진 않아요. 주거지역 상권답게. 그래서 이 지역의 장점은 상권이 안정화 단계로 되어 있어서 공실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저 현재 수익률을 기준으로 매물 접근하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수익률 기준으로 매물 접근하시긴 좋은데 다만 단점이 있어요. 이런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가 빠져나갈 수 없겠다, 이미 안정화가 됐다라는 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반면에 단점은 외부에서 유입이 힘들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상권의 확장 가능성이 높지 않고 현재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 상승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투자에 나서야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단지 내 상가도 크지 않고,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매물에 따라서는 수익률 기준으로 딱 접근을 하시면은 우리가 상가 투자할 때 제일 큰 게 공실 가능성이잖아요. 근데 공실 가능성이 낮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좋은 지역으로 보였습니다. 여기하고 딱 대비되는 게 향후 호매실역 주변 상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B지구라고 했던 데인데, 여기는 딱 우리가 이 지도로만 보더라도 상업 지역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배우 세대는 불과 8,000세대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이 지도를 기준으로 나눠놨을 때 일지구 그리고 이번에 호매실역 주변 상업지역을 좀 분리를 해놨는데, 배우 세대가 구 아파트 단지와 그 다음에 빌라 단지까지 해가지고 약 한 8,000세대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호매실역 주변으로 호매시골 전체 중심 상업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는 뭐 영화관도 롯데시네마가 잘 들어와 있고, 홈플러스라는 대형 마트까지, 그리고 대규모 유흥시설도 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은 병원들이 굉장히 대형 병원들이 좀 많이 자리를 잡았어요. 이거는 이 지역이 중심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될 거다 해서 초기부터 대형 병원들이 자리를 잡아서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 간 것도 있는데, 그렇지만 아직은 호매실역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고, 아직은 중심 상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이 조금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공실 매물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 상업지역은 특징이 임대료의 편차가 굉장히 커요.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현재 임대료 수준도 보면 1층 상가 기준은 저녁평당 10만 원이 안 하는 곳도 있고 최대 30만 원이 넘어가는 호실도 있습니다. 위치나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노출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임대료의 편차가 크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 투자하실 때는 물건의 동선, 사람들의 동선, 그 다음에 역 접근성, 그 다음에 노출도, 가시도, 이런 거를 되게 차별화를 두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가에 좋은 상가인지 안 좋은 상가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입니다. 2층 상가 같은 경우는 6에서 9만 원 정도, 3층 이상은 전용평당 4에서 7만 원, 2, 3층 역시도 임대료가 그 차이가 크다라는 거,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노출도에 따라서 크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투자에 나서야 되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장점, 단점을 요약을 하면, 장점은 지하철역 호재 같은 경우로 대규모 상권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화서 지역에서까지 우리가 사람들이 유입이 될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아직은 그 정도까지로 상권이 확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단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심 상업 지역이긴 하지만 현재는 수익률도 낮고 일부 공실도 있는 상황이라서 물건의 차별화를 확실하게 두고, 이런 지역은 향후 미래 가치를 대비해서 좀 길게 보고 투자에 나서야 되는 지역이고, 또 정말 좋은 물건만 우리가 선별해서 투자해야 될 지역이 이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상가는 정말 그 물건, 이 위치 같은 건물 내에서도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런 지역은 좀 주의해서 투자에 나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최종 내용, 화매실지구 1, 2지구 상권을 체크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만세대 이상의 항아리 상권과 지하철역 중심 지역의 상가의 특징을 이해하고 투자 시 여기에 맞는 방안에 맞게 투자할 필요가 있는데, 다음 편 시간에서 그 물건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를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두 번째, 항아리 상권은 철저하게 수익률을 접근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만세대 배우 상권 같은 경우, 그래서 1층 기준으로는 4.5% 이상 매물 찾으세요. 요즘같이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이 수익률 좀 더 보수적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2층은 5%, 3층 이상은 5.5% 이상 수익률 가능할 경우에 투자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중심 상업 지역은 이보다 좀 낮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매물가는 높은데 미래 가치들이 좀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1층 기준 3.5% 이상, 2층은 4.5% 이상, 3층은 5% 이상 기준으로 기준점을 잡아야 하고, 만약에 신규 분양 상가를 할 경우에는 이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주변에 조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 맞게
분양가 책정이 적정한지를 판단을 하고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호매실지구 상가는 위치별 장단점 비교 중심 상업지역과 주거지구 차이를 이해를 하고 투자에 나서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오늘 이제 주거지역과 중심 상업지역, 큰 거는 결국 그 지역에서 수익률로 봐야 되느냐, 위치를 봐야 되느냐인데,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수익률 접근을 해야 되고, 중심 상업지역은 그 물건의 입지, 동선을 더 중시해야 된다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